안녕하세요. 타코닷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예, 저희들이 벼르다가 네. 예, 정말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예, 제가 루프님 집에 와서 지금 팟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는 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현장음으로 들리는데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네. 괜찮을까요? 진행해도?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루프님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네네. 예. 제가 예전부터 팟캐스트 찍으러 한번 오겠다고 하고 네. 버렸는데 참 제가 시간을 못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 됐습니다. 요즘 예. 워낙 바쁘신 거 잘 알고 네. 오랜만에 뵈서 어색하기도 하고 예,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면서 네네. 여러 가지 팟캐스트 찍는 거 제가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좀 이제 같이 찍어야 되는데 예, 네. 계속 미루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뵙게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타코는 계속 치고 계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요즘엔 좀 전략적으로 이제 뭐 양평에서 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 탁구 카페에 있는 회원들 찾아가서 예, 같이 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저도 좀 탁구를 좀 쳐야 되는데 네. 요즘 진짜 너무 시간이 없네요. 예, 이게 지금 탁구를 치셔야지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을 하시지 벌써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근데 탁구를 계속 치면 네. 열정이 있죠. 그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탁구를 좀 덜 치면 사실은 제품 개발이 좀 천천히 가요. 네. 근데 그런 면도 있든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많이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정 시기에 가장 최고의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열정이 많을 때는 좋지 않은데도 막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예. 한 주에 한 번 정도 치니까 예전보다 거의 한 4분의 1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뭐 5분의 1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근데 자주 치고 매일 칠 때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막 탁구 생각밖에 없지만 그 시간은 줄고 조금 더 탁구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탁구가 너무 좋은데 예. 탁구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나 탁구에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요즘에는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제품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아크라시아만 너무 좋아했었는데 탁구를 자주 칠 때는 주저만 근데 이제는 한 주에 한 번이라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어떤 라켓을 들고 어떤 또한 러버와의 조합을 통해서 즐거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예. 저도 이제 예전에 탁구를 한참 칠 때에는 사실 몸을 생각하지 않고 쳤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탁구를 쳤을 때 몸이 망가진 게 네.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네네. 팔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바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덜 치게 돼요. 그런데 좀 이건 안타깝죠. 근데 노화 제가 아직 노화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근데 노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을 때는 무리를 해도 몸이 다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무리를 하면 몸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의 면에 있어서도 그 몸 상태와 함께 조금 더 천천히 가다 보니까 더 오래 생각하게 되고 더 오래 품게 되고 예, 지금 그래서 사실 생각하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더 천천히 만들려고 그래요. 더 천천히 만들고 저는 문득 그 최근에 넥시의 과거 전 세대의 라켓들을 사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히려 비하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오스카님께서 정말 그 지금 현재 탁구닷컴의 직원이신 뭐 윤홍균 선수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전국구로 만약에 탁구를 잘 치셨으면 이 정도 라켓의 퀄리티와 이렇게 좋은 라켓들이 다수 이렇게 넥시 라켓이나 혹은 탁구닷컴 쪽에서 보유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저도 그 말 동의해요. 실제로 동의해요, 그 말에. 왜냐하면 제가 최근 이 트렌드가 되는 라켓들 그리고 또
현재 뭐 탁구닷컴 외에 이제 어떤 브랜드 라켓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 한 주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라켓들을 갖다 시타도 해보고 있는데 넥시 라켓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창 탁구를 쳤을 때는 미처 이제 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좋은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탁구를 쳤을 때 많이 발견돼요. 그게 그저께 쳤던 리썸. 리썸 같은 경우에는 뭐 카리스나 아니면 그 전에 뭐 MX 시리즈, 뭐 에볼루션, 뭐 이런 뭐 테너지 이런 류의 러버들과 또 골드아크하고의 조합들, 뭐 여러 러버들과의 조합에서 시너지가 또 엄청 폭발되어지는 것들 많이 경험하고요. 칼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한 라켓들보다 더 트렌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최근에 이제 핫한 류들이 ABS 공과 이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혹은 좀 아쉬움들을 채워줄 수 있는 라켓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오스카님께서 오히려 탁구를 어떤 뭐 이 스타일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탁구에 대한 어떤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작자로서 또한 이 브랜드를 갖다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수장으로서 가장 좋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공감하는 이유가 용품을 개발하는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대부분의 그 용품 개발하는 사람들은 시장 트렌드를 읽고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라켓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탁구의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핸드 드라이브 한참 하고 있어요. 근데 백핸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리썸 말씀하신 리썸을 할 때에는 제가 백핸드나 포핸드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짧은 코스의 그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각을 크게 가르는 거죠. 포핸드에서 걸었을 때 상대방의 백핸드 쪽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공, 그런 공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스피드가 강해서 공이 멀리 뻗어나가 버리면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회전은 많고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 라켓을 만들까?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보면 선수들이라든지 저도 이제 윤홍근 선수가 자주 치는데 윤홍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빵빵빵빵 쳐버리니까 짧은 공이 필요가 없어요. 짧은 공은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짧게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못 받게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력적으로 자기 어떤 무기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무기에만 라켓만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실력이 변화해가면서 뭐 늘었는지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제 입장에서 아쉬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켓이 계속 변화해 왔죠. 뭐 예를 들면 공이 변화했을 때 그 공의 변화에 따라서 저도 탁구를 치면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라켓에서 조금만 더 한두 알이라도 더 점수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마음에 맞는 라켓을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제가 정말 100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뭐 넥시 라켓을 비롯하여 뭐 여러 라켓들, 용품들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스카님이 쓰시는 현재 오스카님이 쓰시는 라켓을 사실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특히 좀 제가 친한, 쓰고 있는 거. 특히 친한. 저희 뭐 운영진 비롯하여서 리뷰어들조차도 사실은 그 여러 라켓들, 여러 용품들 갖다 좋아하다 보니까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스스로가 모호해지고 혼란 속에 빠져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최소한 탁구닷컴은 여러 브랜드들을 갖다 취급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좋은 라켓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스카님이 지금 쓰고 있는 라켓이다. 그건 언제나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그래도 오스카님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년을 뵈면서 느끼는 거지만 잡고 계신 그 라켓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스카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용품이 좋은 용품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도 다 좋다라고 하는 용품들. 예를 들면 저는 아크라시아를 좋아하는데 누구는 제 라켓을 보면 진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스타일상 이렇게 좀 독특한 스타일의 타구를 갖다 치기 때문에. 근데 오스카님이 잡으시는 그 라켓은 누가 잡아도 다 좋은 라켓. 네, 이거는 확실해요. 현재 못 쓰고 계시죠? 현재는 제가 아카드를 써요. 아카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카드. 네, 아카드하고 하나 더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아카드의 다음 버전. 다음 버전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티바에서 나올지 넥슨에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아카드의 다음 버전인데 아틸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라켓도 굉장히 좋은 라켓인데 너무 아카드하고 비슷해요, 아틸라가. 그래서 지금 아틸라를 만들지 버릴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아카드와 아틸라 사이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카드 저도 이제 쳐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라켓이고 굉장히 독특한 라켓이고 하지만 누가 쳐도 다 좋다라고 할 만한 특성이에요. 아마 쳐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합판이기는 한데 합판의 그 독특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창거리는 그런 합판은 아니고요. 약간 두툼하죠, 느낌이. 특성치가 확실히 색깔이 있어요. 제가 느낄 때 아카드는 넥시 라켓들은 예를 들면 스티가의 클리퍼류라기보다는 오펜시브 클래식에 가까운 느낌. 스티가의 전통적인 블레이드로 치자고 하면 맞습니다. 오펜시브 클래식에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카드는 클리퍼에 가까운 감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티바 브랜드를 붙이게 된 것이고 또 티바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라켓이 됐던 거고 만약에 아카드를 조금 더 넥시답게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티바로 주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케는 확실하게 넥시 라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독특한 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은 정말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뭔가 다르게. 저는 오히려 오펜시브 클래식을 좋아했고 그런 류의 라켓들을 좋아하고 지금도 그런 라켓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르케가 제 주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리퍼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뭐죠? 제가 지금 쓰고 이제 아까 아르케 말씀하셨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원래 주력 라켓, 아크라시아? 아크라시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계속 다 아자로 이름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근데 아크라시아의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거는 좀 튕기는 라켓일 것이다. 그리고 혹은 뭐 클리퍼에 어떤 카본을 넣은 그런 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이 달라요. 막상 아니에요. 실제로 쳐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넥시는 넥시 특유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3년 쳐보니까 알겠어요. 3년 쳐보니까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카드가 분명 좋고 잘 나가고 그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카드를 갖다가 쉽사리 제 주력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아카드를 칠 바에야 아카드가 분명 아르케보다 더 세요. 공발이 더 좋죠. 끝이 더 뻗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르케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받아요. 저도 공감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아카드를 쓰지만 아르케로 써도 전혀 부담이 없고 아르케를 쓸 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카드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아틸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카드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 베스트 라켓을 추천하고 저한테 제일 맞는 걸 쓰라고 그러면 아마 아르케를 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르케의 그 카리스-M 그리고 아스트로 S. 그게 사실 제 주력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제 주력이에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오즈 라켓을 잠깐 이제 갖고 계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지만은 그걸 갖다 주력으로 이제 쓰시려고 하셨을 때 잡아보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잡았을 때. 중펜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글도 썼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기는 했는데 아마 러버의 조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 좀 하드한 러버를 갖다 쓰고 그리고 오스카님은 조금 소프트하고 좀 미디엄 계열의 그런 러버들을 쓰니까 근데 그런 조합적인 거 러버 라켓의 조합 그대로 가시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라켓을 선택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르케의 카리스 M과 아스트로 S가 가장 좋지 않을까. 저스트 S 스타일은 특히 저나 일반적인 동호인들, 예를 들어 뭐 오픈하는 뭐 4부, 뭐 5부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추천해도 욕먹지 않는 그런 라켓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느낌의 아르케는 두껍지 않은 느낌인데 밀리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걸었을 때 들어가준다는 좀 안정성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아카드는 조금 더 힘이 더 세다고 할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매싱을 칠 때 아카드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정확해요. 그리고 아르케보다 짜릿하고 팍 꽂혀주는 힘이 있는 라켓이고, 아카드가 반응성이 좋죠. 네. 근데 이제 아르케는 그거보다는 더 공을 어떻게 할까? 공을 회전을 걸어줄 때 이렇게 스치듯이 맞는다는 느낌? 아르케가 아카드가 두껍게 맞춘다는 느낌? 아르케는 스치듯이 맞는다는 느낌? 근데 사실은 두 라켓의 차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진짜 똑같을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데 마감이나 디자인도 사실 통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요. 근데 마감이 약간 느낌이 다르고, 사실은 마감적인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막상 튕겨보면, 머리에 튕겨봐도 또 소리도 다르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이 달라. 우선 속이 다른 게 이 둘의 또 라켓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라켓을 만들면서 항상 그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켓의 구성이 같으면 성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례를 들면 아카드와 아르케는 정말 쌍둥이 라켓이에요. 그렇지만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지점은 0점 몇 미리 차이예요. 근데 그 0점 몇 미리 차이가 두 라켓에서 완전히 갈라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체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라켓의 개체 차이도 심각한 문제고, 또 뭐 소재를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가 나는 상지에 따라서 다르고, 맞습니다. 뭐 그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걸 떠나서 설계상에서 0.1mm, 0.2mm를 바꿈으로써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산 라켓들을 많이 접하는데, 중국 브랜드들은 사실 그 너무 많은 라켓들을 만들고요. 한 해에도 정말 수백 자로 나올걸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라켓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서 무엇을 0.0mm 또는 0. 몇 mm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텐데 라고 느끼는 라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지점까지 오진 않아요. 근데 그 지점 발견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정말 그것이,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넥시 라켓의 그 구성을 잘 안 밝히는데, 사실은 밝혀도 못 만들어요. 밝혀도 사실은 못 만들어요. 전혀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예민한 감각의 차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래 걸리고 오래 품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넥시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오스카님께서 탁구를 갖다가 정말 선수들처럼 치고 그리고 뭐 하나의 그런 뭐 특성에 꽂혀 계시다면 지금의 넥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맞고 확실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달라도 그러니까 뭐 개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브랜드 하면 사실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라켓인데, 탁구를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잡고 그냥 비슷하면 그냥 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넥시에는 개별 편차가 그래도 다른 타 브랜드보다는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완성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한 3년 정도 넥시 라켓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탁구 카페 허럼5 이제 쓴다라고 올렸는데 괜찮고 좋은 라켓이고요. 그리고 또 이전엔 제가 오펜시브 클래식을 갖다가 썼고, 오펜시브 클래식만 제가 구입한 게 한 12자루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허리케인 시리즈들도 쭉 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거의 10여 년 동안 오펜시브 클래식을 갖다 썼고, 한 3년 정도 넥시 라켓을 갖다 주력으로 꽤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지금 허롱 이제 5를 갖다 띄워버리고, 이제 넥시 예전 이제 클래식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 세대의 그런 라켓들을 갖다 쓰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넥시에는 우선 색깔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 라켓이 정말 예전 라켓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서도 트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라켓들이 있고 각자의 포지션 자체가 명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제가 제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오스카 라켓 쳐보고요. 이게 이렇게 좋았나? 그리고 진짜 그래요. 제가 옛날 라켓들 저 피터팬 얼마 전에 쳐보고 야 진짜 피터팬 잘 만들었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속 라켓을 만들다 보니까 지나온 라켓들을 다시 칠 일이 사실 저는 없어요. 제가 구매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다 쏟아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100%다 쏟아서 이걸 만들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음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한 90 정도 쏟아붓고 다음 거에서 나머지를 더 채워서 95나 100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게 유혹이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그게 유혹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라켓을 만들 때 제가 만들 수 있는 100을 다 만들고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제가 그래서 라켓을 지금 하나의 라켓을 만들고 그 다음 라켓을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거기에서 100을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없으면 사실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100을 다 쏟아붓고 새롭게 채워지는 뭐가 있어서 다음에 또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켓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걸 다 쏟아보면 다음에 뭐가 나오지? 라고 해서 막막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칼릭스 1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제 칼릭스 원래는 1이란 말이 없죠. 왜냐면 칼릭스에서 끝난 거였거든요. 그렇죠. 칼릭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들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고민했던 것이 칼릭스보다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거 만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리썸 만들었을 때 리썸하고 스피어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스피어는 스피어대로 오겹 합판으로서 만들었고 리썸은 리썸대로 만들었고 그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내가 뭘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다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제 왜 그런 지점들이 생겼냐면 그 라켓을 만들 때 100을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스카를 만들고 나서 오스카를 극복하는 라켓은 굉장히 뒤에 예를 들면 지금 오스카를 극복하는 라켓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즈라든지 또 아크라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오스카의 일면을 갖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오스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이제 오스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라켓으로 모비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오스카 극복은 사실은 거의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구매자 입장이고요. 늘 제가 녹음할 때마다 저는 타쿠다카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말 그 넥시 라켓을 좋아하고 하나의 매니아로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스카 라켓은 저는 사실 나오고서 바로 구입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스카 라켓은 없어요. 중간에 샀다가 이제 팔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스카 라켓이 빵 터진 거는 사실은 그게 제작이 되고 한 5년, 6년 뭐 지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갖다가 많이 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와서 뭐 없어서 못 파는 라켓으로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냐면 오즈와 오스카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아크라시아는 또 전혀 다른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스카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거예요. 정말 그 오스카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뭐 탁구 뭐 큰 변화가 없으면 20년, 30년이 가도 그 가치가 명확하고 뚜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지 라켓대로 지금 에이스 라켓의 경우는 오스카 라켓을 썼던 이제 윤홍균 선수가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이제 이 경기용에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개발하고 계속 시타하면서 좋은 라켓이 곧 나올 거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넥시 라켓이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더 좋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네. 뭐를 안다고 이제 방송을 하고 뭐 글을 갖다 쓰면서 그러겠어요. 근데 판매자 입장과 구매자 입장은 정말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구매자 중에서도 한두 개 사는 구매자가 아니라 다량을 갖다가 구매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라켓들의 평가가 제가 뭐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수준 안에서 다시 이제 재구성되어지는 기준이 재구성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넥시 라켓의 각 라켓들마다 아마 오스카님이 생각하시는 넥시 라켓은 이게 강점이고 이 라켓은 진짜 추천할 만해 라는 라켓과 혹은 그런 스토리들과 제가 생각하는 이 라켓은 진짜 좋은 라켓인데 왜 넥시 쪽에서는 이 라켓을 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크라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크라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늘 이 방송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오늘 이것저기 밤샘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제가 오늘 작심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에필로그 편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생각이 막 나네요. 오스카 라켓부터 시작해서 넥시 라켓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저에 대해 그러니까 넥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글로 다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넘어가죠.